자, 우리 외생이 친구들 논술 쓰려고 모였죠? 우리 친구들 정말 반갑습니다. 논술 쓰는 거 사실은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선생님이 쉽게 설명해 줄게요. 자, 논술이 뭔지 먼저 알아야 되겠죠? 논술이라는 건요. 어떤 상황, 무엇에 대해서 정답이 없는데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내가 찬성이냐 반대냐의 입장을 한 가지를 정한 다음에 그 한 가지를 결정하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엄마, 이번 어린이날에 저 게임기 사주세요. 라고 부모님께 내 주장을 말씀드리죠. 물론 부탁처럼 말하지만 결국 나는 이번 어린이날에 게임기를 사고 싶다라는 의미죠. 그랬을 때 왜 게임기는 뭐 하려고? 라고 부모님이 물어보실 거예요. 그럴 때 게임기를 사면 첫 번째 이런 점이 좋고요. 두 번째는 이것 때문에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이런 이유입니다. 라고 해서 내가 나 게임기 사줘! 이렇게 말하면 엄마, 제가 이런 이유로 게임기를 사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다르죠. 아마 그 결과도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논술은 그런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냥 주장만 하지 않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 그게 바로 논술이라고 합니다. 이걸 말로 하면요. 내 주장하는 게 되는 거고요. 이것을 글로 표현한 걸 논술이라는 글쓰기입니다. 그래서요, 선생님이 이제 우리 초등 글쓰기 공책, 논술 쓰기 공책에다가 우리 친구들이 주장을 선택할 만한 여러 가지 글쓰기, 논술 주제를 60가지를 줄 거예요. 너무 많아요 라고 생각되죠? 자, 너무 많다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씩 해봐야 되겠다. 100개가 있고 1000개가 있어도요, 시작은 하나씩이에요. 네, 하다가 힘들면 돼요. 그런데 혼자 하기 힘들까봐 선생님이 하나씩 다 영상으로 설명해 줄 거니까요. 우리 친구들 같이 한번 해봐요. 자, 초등 논술에는 4단계가 있어요. 논술 쓸 때는요, 4단계를 기억하면 돼요. 첫 번째, 먼저 제시된 글을 읽어야 돼요. 논술은 그냥 쓰시오라고 하지 않아요. 주제를 알려줘요. 그럼 그 주제를 보면서 이렇게 쓰라는 거구나 라고 먼저 제시문을 분석을 합니다. 두 번째, 첫 번째 그걸 분석을 할 때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에다가 밑줄을 그으면서 하면 정말 좋고요. 두 번째, 나의 주장을 결정해야 돼요. 내가 이 주제에 대해서 찬성할 것인지 반대할 것인지. 예를 들어 볼게요. 초등학생이 화장을 하는 건 좋은 일일까? 안 좋은 일일까? 나는 초등학생이 화장을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주장하고 결정하는 친구가 있을 거고요. 나는 초등학생은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화장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세 번째 과정이 논술에서는 가장 중요한데요. 바로 개요짜기라고 하는 거예요. 논술은 내가 떠오르는 대로 막 쓰다가는 글을 처음부터 다시 써야 될 만큼 실패할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글을 머릿속에 막연히 생각하고 있던 내 주장과 세 가지 이유들을 개요라고 하는 칸에다가 적어 볼 거예요. 그래서 글쓰기 공책을 펴본 친구들은 다 알겠지만 글쓰기 공책 안에 모든 주제마다 개요를 작성하는 표가 들어있어요. 그 표 안에다가 하나씩 내가 생각한 것, 떠오른 것들을 먼저 정리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본문을 쓰는 거예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쓰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이 없어요. 개요만 잘 짜면 쓸 수 있어요. 자, 개요는 3단계로 나누어집니다. 처음, 가운데, 끝. 자, 그래서 처음이라고 하는 건요, 이 글을 왜 쓰게 됐는지, 이 글에서 이런 주제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된 나의 경험이 있었는지 혹은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이 있는지 간단한 정보를 좀 나누고요. 그리고 내가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찬성인지 반대인지를 처음, 즉 서론에서 밝혀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아까 선생님이 3가지 이유를 들어보라고 했죠? 그게 바로 본론, 즉 가운데 부분에 나오는 건데요. 나는 이런 것에 찬성합니다. 하고 나면요, 개요에다가 본론에는요, 그 이유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해서 세 가지 이유를 정리하면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는 결론이라고 하는데요. 앞에서 내가 주장했던 것들을 다시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과정. 그리고 주장에서 내가 이렇게 하자라고 주장을 했다면 이런 것들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하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도 소개해주면 훨씬 풍부하고 훌륭한 글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개요를 잘 짰다면 본문 쓰는 건 걱정하지 마세요. 개요 쓰는 것까지가 어렵다라고 생각하고요. 본문은 개요를 보면서 줄줄줄 써 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논술을 쓸 때는 형식을 잘 갖추어서 쓰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해요. 내용도 풍부하고 내용에도 정말 재미있는 내용, 현실적인 내용, 아주 타당한 근거가 들어가면 좋지만 내용까지 훌륭하게 만들려고 너무 고민하기보다는 일단은 논술이라고 하는 서론, 본론, 결론이라고 하는 그 형식에 맞춘 글을 한번 완성해 본다라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요, 주저하지 말고 그 형식에 따라서 한번 제대로 해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시작할 논술 쓰기는요, 글쓰기 공책에 보면 선생님이 미리 해둔 예시문이 있어요. 그 예시문을 보면서 아하, 이렇게 쓰는 거구나 라고 감을 잡은 후에 만만한 논술 주제 60가지 하나씩 QR코드가 나와 있으니까 QR코드를 바로 클릭을 해서 선생님이 강의 설명한 그 주제를 설명한 영상을 보면서 글쓰기를 뚝딱뚝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논술을 얼마나 잘 쓸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오늘 영상의 댓글, 미션 댓글은요, 논술을 쓰는 나의 각오, 내가 논술을 한번 이렇게 써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되는 그런 각오를 우리 친구들이 남겨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어떤 각오로 논술 쓰기에 임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자, 우리 친구들 힘내세요. 파이팅!